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평창 롱패딩에 이어서 평창 스니커즈가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네. 롱패딩도 그렇고 스니커즈도 그렇고 공급 물량이 제한된 한정판이잖아요. 네. 이런 한정판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올림픽 주화나 이렇게 기념 주화도 한정 판매죠. 네. 한정 판매다라는 말은 희소하다는 말이 되겠죠. 많지가 않다. 제한돼 있다. 물량이.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소비자들은 어떤 욕심을 가질까요? 내가 저 한정돼 있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비 욕구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 그거를 특수성이나 희소 가치를 가지고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동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더군다나 만약에 그 제품이 나름대로 질적인 내용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한정 판매라고 하는 것들이 기념주화 또는 암표 판매 이런 내용과 비슷하게 특수성과 희소성에 의해서 소비 욕구를 충동질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제가 좋아하는 임백천 형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야, 곽 박사, 방송 진행할 때 말이야, 중간중간에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라는 말 꼭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이행을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6시 시작되는 YTN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안 대표가 주말 동안에 호남을 방문하겠답니다. 중도통합과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알리고 지지자들 설득할 계획인 모양인데요. 어제 평화개혁연대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향한 야유와 항의가 쏟아졌다는 내용도 들으셨죠? 국민의당 통합 반대 모임인 평화개혁연대 정동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수종 박사님. 예, 정동현 의원님. 네. 예, 그 평화개혁연대가 개최한 세미나 어떤 취지였습니까? 당을 지키자는 거죠. 네. 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강령에 명시된 대로 네. 평화주의 노선 그리고 개혁주의 노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네. 그리고 당의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네. 통합 논의를 일단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예. 어제 정동현 의원께서 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인용문 열고요. 호남은 통합에도 관심이 없거니와 국민의당에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인용문 닫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호남이 이렇습니까? 속으로는 많이 안타깝지만요. 네. 호남이든 전국이든 지금 사실 우리 국민은 정당 내부 문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나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아들, 딸 취직 안 되는 문제, 장사 안 되는 문제. 그렇죠. 정치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다룰 때 정치는 네. 국민들의 관심도 받고 또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동현 의원께서 인용문 열겠습니다. 안 대표가 호남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통합론을 유보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매진하도록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안 대표 주변에게 설득하고 있다. 인용문 닫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심이신 거죠? 맞습니다. 안 대표로서도 지금 출구가 필요한데요. 네. 딱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과 역할을 충분히 과시했고, 네. 그리고 국민의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번에 보셨을 거예요. 예. 이것에 이어서 국민의당이
예산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이건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네. 선거제도를 바꾸고 개헌을 하는 것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촛불 혁명을 혁명답게 완수하기 위해서도 아직은 혁명이 아닙니다. 네. 국민이 지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정치생명을 거는 것이 맞다. 사실 통합이라는 것은 실체가 불분명한 저는 헛개비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거기에 매달릴 일이 아니라 이제는 좀 유턴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기옥 최고위원이 한번 뭐라 그럴까요? 원외위원장 회의에서 한번 소란을 좀 야기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 모임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내용들이 거칠었다 그럴까요? 나가라, 철수하라, 꺼지라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김기옥 위원장은 원외위원장 협의회 회장입니다. 예. 최고위원은 아니시고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런 작은 해프닝이라고 봅니다만 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 저는 당대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네.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볼테르의 얘기입니다만 민주주의는 그 같은 상대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내에서 그런 해프닝 같은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대표 측에서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을 놓고 보면 무한공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새만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민의당의 입장 이런 것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호남 SOC에다가 반영한 것을 보면 호남 의원분들의 생각과 그렇게 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각이 좀 예리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그 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네. 안 대표께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별로 그렇게 비중을 두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지금 의원 숫자가 지금 이제 39명으로 됐습니다만 39명 중에 예. 60%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예. 60%는요. 예. 그러면 큰 정당도 아닌데 그 소속 의원의 60%가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을 예. 대표가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실 지형을 잘 보고 예. 그리고 회군할 수도 있지요. 네. 잘못 꺼낸 카드를 거둬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또 정책 협의체도 만들었고 하니까 정책 공조와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가서 또 선거 때 가서 선거 연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가능성 열어놓고 가면 되는 거지. 네네. 부질없는 통합 논의로 9월, 10월, 11월, 12월을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논의가 계속 가면 갈수록 수렁에서 못 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유턴하라는 거지요. 네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역할을 했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를 받은 그 연장에서 네. 통합을 일단 유보하고 네. 포기하면 더 좋겠지만 통합을 일단 유보하고 그리고 당을 단합으로 이끌면 당 지지율은 금방 두 자릿수로 올라갑니다. 네. 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지방선거에 희망이 생기는 건데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가면 당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동윤 의원께서 계시는 평화개혁연대 모임에도 안철수 대표가 참여를 했고 오늘은 또 유승민 대표하고 국민포럼입니까? 거기서 만나서 서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섭섭함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통합 포기 선언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대표는 말로는 말을 잘 안 듣는 분이다. 자기 고침을. 그러나 예. 힘 앞에는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당내 의원들의 다수가 명백히 반대하고 네. 아마 전남, 전북, 광주, 호남에 가서 들어보면
아마 팬클럽 정도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예. 접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지도자라면 저는 안 대표가 충분히 귀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귀를 열고 민심을 듣고 그리고 12월이 가기 전에 유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예. 살려야 안 대표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안 대표가 자기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지지율은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언뜻 보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세미나에서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안 대표가 통합적으로 간다 그러면 방금 우리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평화개혁연대 쪽에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열 세력을 국민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당이 이 파열음이 난 것은 안 대표가 통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 안 대표가 이 통합론을 접으면 간단히 이 분란은 정리됩니다. 예. 분란은 정리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 예.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당으로서 당론이기도 하고 네. 또 본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통합을 위해서 쏟은 노력의 반만 쏟아도 통합에 쏟은 노력만큼 여기에 쏟는다면 네. 저는 국민의당의 힘과 그 지렛대 힘과 영향력으로 이걸 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길이 있는 거지 예. 계속해서 통합을 밀고 가는 것은 눈을 감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좀 한 것처럼 보였던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당내에서 어떤 분들이 이 통합을 적극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조금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백하게 이제 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입장을 밝힌 분은 비례대표 8분하고 예. 지역구 5분, 13분 정도입니다. 예. 39명 중에 13명이면 3분의 1이거든요. 예.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반대하거나 또 뭐 중립이거나 하는 네. 입장인데요. 예. 3분의 1만 끌고 어떻게 통합을 해서 설사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대표가 11명을 다 끌고 또 통합할 지도력도 좀 미흡한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명이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위한 통합이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2093번님이 저보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정동영 의원 멋지십니다. 현답을 주시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귀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의 역할론이 솔솔 나옵니다. 있습니까? 기대하시는 바가? 글쎄요. 정동영 의원이 계시는데 뭐 손학규 의원까지. 다들 뭐 당을 정리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죠. 예. 박지원 대표 생각을 놓고 보면 이분도 지금 뭐 안 대표가 통합 포기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 봐서는 3분의 2 의원분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통합보다는 국민의당의 어떤 제3당으로 역할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거 제도하고 개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빼놓고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가 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적극적으로 찬성인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들이 적폐 세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이렇게 갖도록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예.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듯이 예. 이것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예. 의지를 가지고 네.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뭐 4년 중임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의원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 입장은 어느 쪽으로 정의될 걸로 보이십니까? 개헌 쪽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권력 구조 관련해서 딱 당론이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 분권형 개헌입니다. 분권형.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권력의 집중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을 불렀다고 예. 보고 또 예. 지난 5번 6차례의 5년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결국
임기 말에 다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한 핵심은 예. 결국은 대통령제의 그 권한 집중과 결함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원전 문제를 그 공론 조사를 통해서 예. 이 수기 민주주의의 한 표본이었다고 보는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당 당론대로 무슨 더불어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저는 충분히 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저는 강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이 목숨 걸고 매달릴 일은 통합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작업이다 하셨는데 어디에 지금 정동영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개혁 작업의 1순위라고 보시는 겁니까? 적폐청산은 너무 좀 광의의 의미라서요. 재벌 개혁,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부지기수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9월, 10월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국정감사 거치면 지금까지 네. 제대로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촛불이 1년이고 탄핵이 1년인데 과연 적폐청산을 위해서 무슨 법, 무슨 제도를 어떻게 바꿔냈습니까? 단 한 건도 개혁 입법을 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개혁 중에 제일 큰 상위 개혁이 헌법 개혁인데요. 헌법 개혁 없이 이 촛불혁명은 혁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87년 당시에 비해서도 그때는 대통령을 제도는 바꿨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툭 하는 데까지 간 이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 개혁 없이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국민의당이 또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다 정치 생명을 걸어라 하는 얘기죠. 예.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이번 예산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부분이 바로 이 새만금 개발공사 이거 같은데요.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27년 만에 지금 새만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구상인지 한번 말씀을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책 사업으로 된 지가 25년인데요. 예. 4대강 23조를 3년 만에 집어넣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요. 네. 이 새만금은 일단 22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방금 매립도 하고 거기 개발도 하고 하면은. 예. 근데 그 중에 새만금은 절반이 민간 투자예요. 12조가. 예. 그런데 민간은 투자하려고 해도 가서 보면 바닷물이 넘실거리는데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11조가 우선 선도 투자가 돼야 될 텐데 25년 동안 4조 5천억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말하자면 사업 시행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 시행 주체로서 새만금 공사를 만들고 우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만금 땅을 자산으로 갖게 되는데 그 땅을 자산을 담보로 하면 금융기관에서 돈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가지고 공공 매립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나라 밖 소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코리아 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시작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작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이제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이제 이전에 많이 알려드렸을 텐데 한동안 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전달 드리는데요.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전달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돈 흐름을 조사한다는 건 상당히 이제 조사의 깊이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네. 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전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에 거래를 했던 독일의 이제 도이치방크라는 은행의 어떤 소환장을 방불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에 했던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은행과 호텔 건설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 목적으로 한 3억 달러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은 그 돈으로 받은 어떤 대출 채권을 이 은행은 러시아의 국영인 부네스코놈뱅크 등 이제 러시아 은행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러시아 은행의 은행장인 세르게이 고르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네. 사람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이제 현재 백악관 선임 고문인 이제 제러드 쿠슈너라는 사람이 그 선거가 이후에 이제 그 인수위 시절에 접촉한 사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은행장은 그 푸틴 대통령과 굉장히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금융 거래가 러시아와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관계를 또 입증하는 하나의 물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본인이 직접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네. 이런 조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일단은 부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모든 사실을 부인을 했고요. 언론이 앞서 나가서 이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내용으로만 방어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가장 핵심이 러시아 스캔들 그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사이 쿠시너가 러시아 쪽 인사를 접촉을 지시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발력을 주고 있는 발언인데요. 뭐냐면 네. 결국은 그 쿠슈너가 이제 당시 가장 그 트럼프 캠프에서 어떤 그 그 전략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 이제 그 최근에 마이클 플린이라는 그 트럼프 행정부 초대 네네. 백악관 국가안전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그 관련된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FBI 조사에서 이제 위증을 해서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예. 자신의 어떤 재판에서 어떤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요는 그 어떤 인수위 시절에 네. 그 쿠슈너가 자신에게 러시아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어떤 주미 러시아 대사죠. 그 사람을 접촉하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네. 말을 이제 재판에서 이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이 이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는 아무래도 쿠슈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리고 이것이 법정 진술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있어도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플린은 근데 이 만난 것을 지시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내용은 이스라엘에 규탄된 어떤 유엔 결의안과 관련된 얘기였지 이것이 뭐 선거 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거리를 뒀는데요. 어쨌든 만남을 주선을 지시했다라는 상황을 법정 지수로 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어떤 파괴력은 분명히 있는 발언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이 특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탄핵안 이번에 하원에서 아마 표결이 붙여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난 6일이죠.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 결의안을 결의를 했었는데 이제 결과는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이 58표밖에 안 났고요. 그랬군요. 반대가 364표니까 굉장히 큰 차이였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현재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입니다.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부결이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결과긴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결과에서도 보시다시피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큰 지지를 못 받았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것을 주도한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엘 그린 의원인데 그분이 이것을 탄핵 사유를 삼았던 것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편협하고 인종차별주의적 사고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굉장히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어떤 무게감 있는 발언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트럼프 탄핵안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특검의 흐름에 따라서 향후 뭐랄까요 앞으로 지지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 운영하는 어떤 리더십에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또 앞으로 내다봐야 될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뉴저지주하고 뉴욕주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다른 한 주에서 주지사 선거를 했는데 전부 다 민주당이 다 승리를 했고 그죠? 예. 2020년 되면은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그 뒤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그래서 정치 쪽 어떤 이벤트에서 어떤 이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결국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탄핵 움직임에서도 분명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없습니까? 아, 예, 그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보통 이맘때쯤 되면 이제 각 언론사에서 그렇죠. 이제 올해 인물을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타임즈가 이제 그 어떤 권위 있는 그 언론으로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 관련 내용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그 두 번째 차점자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 1등은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성폭 이제 어떤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성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미투 캠페인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반향이 있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이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것을 주도한 어떤 결국 그 활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사일런스 브레이커라고 해서 그 침묵을 깬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제 올해 인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등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그 차점자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참 재밌는데요. 이게 뭐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는데 타임지가 발표한 내용은 왜 트럼프가 2등이냐? 그럼 대통령직에 대한 본질과 백악관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예. 뭐 어떤 의도로 한지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 외에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뭐 시진핑 주석,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로버트 뮬러 특검, 뭐 예. 이런 사람들이 후보에 올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디입니까? 라오스입니까? 거기에 수치 여사도 인물이 오를만 하던데 보니까 그죠? 아, 그렇죠. 그분도 지금 현재 그 인권 관련해서 논란이 그러니까요. 많이 되고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